산 아래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들만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상당히 신비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물이 밤에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움직인다는 게 일반적인 곤충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때묻지 않은 무주의 자연이 품은 귀한 보물, 바로 반딧불이죠. 지상엔 춤추는 별, 반딧불이가 있다면 무주의 땅 속엔 하늘이 내린 선물, 천마가 있습니다. 특히 천마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데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든 또 다른 보물, 자연을 닮은 공간들도 있답니다. 세상의 속도는 잠시 잊고 깊어가는 계절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시선 닿는 곳마다 한 폭의 산소화가 그려지는 곳. 자연이 빚은 진귀한 보물을 간직한 무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의 여정은 무주에서도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안성면 용추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사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약 600m의 고산지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늘과 가까운 곳에 계단식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 고요함을 깨는 분주한 트랙터 소리. 이맘때가 되면 온 마을이 들썩인다는데요. 하늘이 내렸다는 약용 작물, 바로 천마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나 제대로 걷어줘. 아니, 아줌마들 빨리빨리 캐게. 들은 데는 들었구만. 이거 들었어. 아니, 트랙터로 이렇게 하면은 천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또 읽어야 돼요. 꽃갱이로 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곡괭이로 열심히 흙을 걷어내지만 꼭꼭 숨은 천마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보이질 않고 땅속에서 발견되는 건 웬 이 나무 토막이네요. 통나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이게 통나무가 나와요? 이 천막균을 넣고요, 여기다요. 이런 자마를 봄에 넣어요. 1년 차예요. 종균하고 같이 이런 자마를. 예. 그러면 분열을 해요. 새끼를 치지는 거죠. 2년 차 봄에 다시 또 한번 분열을 내줘요. 그래 이제 커면은 이런 천마들이 나오는 거죠. 아. 천마는 참나무나 뽕나무를 먹고 자란 버섯균에 종마를 넣어 재배하는데요. 재배 방법도 독특하지만 온도와 습도, 일조량과 토양까지 성장 조건도 까다로운 녀석이라고 합니다. 특히 천마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데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균사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람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천혜의 조건이다. 덕유산 자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늘한 기후와 적당한 습도, 배수가 잘 되는 땅까지 그야말로 천마 재배의 최적지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군뱅이가 먹은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군뱅이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는 저희들이 이걸 썩은 걸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뭐 어디나 다 천만 나오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최고가 해발이 높고 친환경으로 한다는 거. 그것만 뭐 무주 천마의 자랑입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오직 자연에 기대 재배하고 있지만 안성면은 국산 천마 최대 산지이기도 합니다. 이곳 농부들의 천마 수확이 시작되면
덩달아 활기가 도는 곳이 있습니다. 밭에서 생산한 천마를 수매하는 천마 공판장. 고구마 마냥 통통하게 살오른 제철 천마. 올해 수확량은 어떤가요?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오셨어요? 아직 지금 캐고 있는 중이라 정확한 양은 모르겠고 지금까지 얼마 캐셨어요? 다른 때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쪽 다 상. 그리고 저쪽에 그 두 개 하마. 끝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중마. 두 개, 여섯 개. 내가 알려줄게. 천마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공판장 직원. 올해 수매한 천마만 약 150여 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 천마 주산지라고 할 만하죠? 이곳 농민들에게 천마는 자부심이자 한 해 살림 미천이기도 한데요. 올해도 부디 좋은 몸값을 기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은 마 같은 경우는 어디 소비할 데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판매하기가 겁나게 어렵죠. 근데 그걸 전량을 수매를 해서 다른 거래처로 해주니까 훨씬 낫죠. 농가 소득에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은 상대가 되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죠. 시장에서 무주 천마의 높은 선호도 덕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수매하는 덕에 농가에서는 팔로 걱정 없이 천마 재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매한 천마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세척실. 흙 속의 보물. 와, 천마의 생김새를 이제야 제대로 보네요. 자, 이렇게 몸단장이 끝나면 판매처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은 무주 천마의 가장 든든한 판매처인 가공 공장입니다. 천마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천마를 넣고 저희가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마와 달리 천마는 맵고 쓴맛이 강한데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대신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죠. 이곳은 가공 공장 인근에 위치한 한 커피숍인데요. 덕유산의 늦가을 정취와 함께 천마를 활용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그 천마 음료에 들어가는 천마 100% 그 원액 액기스입니다. 이걸로 음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천마 원액과 계피를 넣어 만든 시럽을 가미해 음료를 만든다는데요. 천마의 매력이 빠진 단골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쌉쌀한 커피와 무주 특산물 천마의 만남. 오메 그 맛이 무척 궁금한디요. 천마 음료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 천마가 몸에 좋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보기엔 그저 평범한 커피 같은데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신중하게 맛을 음미하는 손님. 맛이 어떠세요? 커피 향이랑 어우러져서 좀 이 향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계피랑 천마랑 한 게 좀 맛이 특이하고 독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한 천마 커피와 함께 추억도 깊어갑니다.
덕유산 자락 아래 어둠이 내리면 무주의 또 다른 보석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춤추는 지상 위의 별, 반딧불입니다. 물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무주군 설천면. 반딧불이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무주곤충박물관입니다.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반딧불이의 모습을 언제나 관찰할 수 있다고요? 반딧불이 외에도 전 세계 1,500여 종의 곤충이 전시돼 있는데요. 무주곤충박물관은요, 국립박물관이고요. 우리나라의 곤충박물관은 2개밖에 없거든요. 양평에 있는 곤충박물관하고 저희 박물관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무주곤충박물관인데요. 세계의 반딧불이도 있고요. 희귀한 곤충도 여기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오면은 볼거리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식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반딧불이의 세계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매력이죠. 친구들 반딧불이 알아요? 진짜 여기는 세계의 반딧불이에요. 막 독일에서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막 인도에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반딧불이 알아요? 네. 반딧불이의 빛이 어디서 날까요? 엉덩이에요. 우와, 엉덩이 나왔어요. 똥꼬, 우와, 똥꼬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네. 배. 그죠? 자, 우리 친구들. 반딧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반딧불이 뭐가 신기해요? 배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무주의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은요, 1급수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많은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서식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딧불이의 생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딧불이 연구소. 이곳에서 김강혁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뭔가요? 반딧불이가 죽으면 그거를 이제 곤충 핀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학술적으로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이제 표본을 만드는 건데요. 위에 있는 작은 것들은 이거 애반딧불이 표본이 되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밑반딧불이 암컷 표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청도 운문산에서 발견된 운문산 반딧불이. 아기같이 귀엽고 작다는 의미의 애 반딧불이. 1년 중 가장 늦게 빛을 내는 늦 반딧불이. 이렇게 모두 3종류라네요. 어둠을 유영하는 반딧불. 보고 또 봐도 참 신비롭죠? 박사님이 틈만 나면 찾는 곳이 있다는데요. 그것이 어딘고 하니 연구소 옆 비닐하우스? 네. 여기가 지금 애반딧불이 사육하는 장소인데요. 그 유충 시기에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나는 환경을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먹인 다슬기를 넣어주고 애반딧불이가 여기에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반딧불이 수는 무려 5만여 마리. 와. 이제 추운 겨울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저 바닥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주로 얘네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야행성이라서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딧불이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요. 물속에서 다슬기나 우렁이를 잡아먹으며 애벌레로 10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땅으로 올라와 번데기가 되는데요. 허물을 벗은 후에야 반딧불이의 상징인 빛을 발하죠. 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불빛을 요즘엔 우리 주위에선 볼 수 없어 참 아쉽기만 합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그런 반딧불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무주 같은 경우는 산이 대개 한 80% 이상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겐 잊혀진 유년의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겐 꿈 같은 첫 경험이 된 무주가 간직하고 있는 반딧불이의 세계. 무주의 청정 자연이 새삼 고마워지는 순간입니다. 계절마다 정갈한 자연의 옷을 갈아입는 무주. 세 번째 보물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무주 곳곳을 거닐다 보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멋진 공간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건축가 정기용 씨인데요. 그는 공간의 시인이라 불리며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 무주가 좋아 정착하게 됐다는 최상석 씨. 등나무란 그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건축물에 접합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묻어나요. 정기용 건축가의 특징이 주민들이 공공 건물을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주에 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정기용 건축가의 건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건축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넘어 소통과 교감, 배려라는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안성면 행정복지센터도 그중 하나죠. 그래도 색을 다 새로 칠해가지고 깔끔하네. 소나무도 잘 자라. 건축 당시 함께했던 김병욱 소장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역의 자연과 특성을 살려 건물을 짓다 보니 여느 공공 건물과 달리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죠. 앞뒤로 맑은 유리로 전부 다 해서 덕유산하고 앞에 있는 농토가 바라 보이도록 이렇게 축을 만들었고요. 어느 부분은 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좀 나오고 차양도 생기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건물에 감춰진 진짜 매력은 바로 여기 동네 목욕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번듯한 목욕탕이 생기기 전
목욕을 한 번 하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곳을 설계할 때부터 목욕탕 공간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화수목금까지 했는데 네. 이제 금요일은 완전 휴일로 하고 네. 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은 남자분들이 이용하시고 네. 이제 화 먹은 여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있게. 면 내에 새로운 목욕탕이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들어오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싸게 받아야 예. 되고. 이게 없으면은 뭐 목욕탕을 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3,000원씩 하고 뭐 젊으신 분들은 2,000원씩 받아요. 그리고 70세 정도 되면은 완전 무료로 하고 장애인들 무료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주민들에겐 없어선 안 될 귀한 장소라네요. 정경 선생은 그 당시에 건축가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한결같은 청청함을 간직한 무주의 자연. 그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내어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무주 사람들이 있기에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반딧불이처럼 무주의 반짝임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봐요, 얼마나 싱싱하냐고요. 된장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거예요. 와, 죽인다 죽여. 지금만큼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봄에 커피 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요. 이거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여기는 초록색은?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첨성대예요. 와, 지금 이게 다 현재 벌레 날개예요.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거예요? 예, 예. 비단벌레 날개잖아요. 이거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짝반짝 나오는 몰포나기예요.